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4회 동안 저희 헌법 OX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오전이고요. 저희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에 진행을 합니다. 미리 공지 나갔던 것처럼 그 진도표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진도표에 맞춰가지고 문제 풀고 오시면 되고, 사실 지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 시간에는 모든 지문들을 다 보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패스하는 데 필요한 지문들 위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 공부하실 때 너무 지엽적인 지문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 헌법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패스하고 결국 피셋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 진도표에 나눠드린 것처럼 이 진도가 교재 순서 그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표 잘 보시면서 이제 오늘은 저희 직업의 자유까지 보는 거고, 내일은 기본권 마저 보고 그리고 헌법재판 봅니다. 그래서 진도가 완전 딱 순서대로 가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진도표 보시면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할 게 많으니까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한번 와보시면은요. 4페이지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첫째 줄에 태아, 둘째 줄에 초기 배아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태아에게는 기본권 추대성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배아는 아직까지 말하자면 세포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권 추대성이 인정되지 않죠. 요거 두 가지 잘 비교하셔야 되겠고, 연결하셔가지고 6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게 보호 의무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는 외국인의 권리입니다. 외국인은 어떤 권리?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7번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권리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권리이기만 한다면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번처럼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할 거고요. 자, 오른쪽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표적인 기본권입니다. 첫째 줄 끝에 직장 선택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이거랑 비교할 게 12번인 거죠.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누릴 수가 없지만 이미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정이 된다라는 게 10번, 12번 비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너무 당연하죠.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요. 자, 15번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무단위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국민투표권,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가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항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 거기서 국가배상 청구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요거 두 가지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우해줘야지만 우리도 대우해주는 기본권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서만 인정이 되는 기본권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들 중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7번. 우리 판례는 근로의 권리도 사회적 측면인 일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측면인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이제부터는 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번. 자, 법인은 이제 어떨 때 기본권 추대성을 누릴 수가 있는가? 둘째 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은 법인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가장 대표적인 게 23번에 있는 인격권이죠. 법인 인격권. 법인 인격권.
그래서 25번 우리 판례는 법인에게 사과를 강제하면은 전부 다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사과를 강제하면은 전부 다 인격권을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최신 판례 하나 뭡니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사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사과 조치를 시키는 거. 사과 조치를 시키는 거는 합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존까지는 사과를 강제시키면 전부 다 위헌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걸 강요하는 거고 사과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과를 강제시키면 언제나 위헌이라고 봤었는데 딱 유일하게 최근에 합헌 결정된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거는 피해자의 어떤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과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합헌인 게 조사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 보시면은요. 둘째 줄에 보시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서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즉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서의 지위 측면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틀렸고요. 자, 29번이랑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요. 29번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여러분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관이거나 지자체장이거나 내지는 공법인, 국립서울대학교처럼 공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주체가 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서울시는 당연히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절대 기본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국가에 딸려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공법인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9번 한번 표현 보시겠습니까? 국가, 지자체나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틀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국가, 지자체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31번 보시면은 31번, 32번 딱 주어를 보세요. 31번은 지방자치단체, 32번은 지방자치단체장 구분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적 격 없고 단체의 장은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33번 국립서울대학교도 공법인이긴 하지만 국가와의 측면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5번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이런 곳들은 공법인의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결사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공법인적 특성이 있다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약을 할 수는 있겠다. 36번입니다. 정당은 등록이 되었냐 등록 취소가 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의 대사인적 효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8번만 볼게요. 38번. 38번은 셋째 줄 콤마디에 이 기본권은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에도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 너무 옳은 말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권의 경합 넘어가고요. 자, 기본권의 충돌 보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우리 기본권의 충돌은 한 사안에서 여러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충돌이라고 했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은 뭔가 더 상위의 기본권이 있다라는 거였었고,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은 상위의 기본권을 찾을 수가 없으니 서로 양보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익형량만 딱 3개 외우기로 했어요. 이익형량 3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익형량 첫 번째가 46번, 혐연권과 흡연권의 관계인 거죠. 흡연권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만을 근거로 하지만 혐연권은 그것 플러스 건강권과 생명권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라고 봤었고요. 하나는 더 적습니다. 거기 문제가 없어서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은 헌법 33조에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1조에 있는 결사의 자유 내지는 헌법 10조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